자, 생활과 윤리 듣는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진도 다 나갔는데 몇몇 반에서는 말하고 몇 반에서는 말을 못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길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보습한다는 느낌으로 체크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능 특강 95쪽에 기본 문제 5번 볼게요. 8단원 기본 문제 5번. 자, 이 문제 지문을 읽어보시면 우리 그때 이거 홉스다, 사회계약론자 중에 하나인 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단원에서 나눠준 학습지에 보면 홉스한테 이 홉스의 사회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군주는 계약에서 제3자라고 했어. 권리를 양도만 받았다 그랬지? 따라서 이 군주가 국민들의 생명을 잘 보존해주겠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내용을 군주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저항권이 없다고 했고요. 뭐 군주를 끌어내리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 우리는 권리를 전면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군주는 계약 제3자로서 오직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지에 써져 있지요. 그런데 이 5번에 선지 2번에 보면 선지 2번 내용이 통치자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는가? 근데 이게 맞는 선지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통치자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잖아.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이것이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문에도 홉스가 뭐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좀 해석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군주가 이런 것을 생명과 안전을 못 지켜주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저항도 못하고 혁명도 못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사실상 그 생명과 안전을 보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보기 힘들다,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수능 특강에서는 어쨌든 그 각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포기하고 굳이 국가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니까 이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우리는 정리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둡시다. 자, 통치자가, 즉 군주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은 맞아. 의무를 지니는 것은 맞아. 그게 국가가 생긴 목적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를 못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항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자, 그리고 11단원 자연과 윤리에서 좀 그 아우르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 범주를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 환경윤리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각 모모 중심주의에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가 어디인가,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고려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작은 범위가 어떤 범위지? 가장 협소한 범위? 인간이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
여기서 좀 더 커지면 그 다음이 동물이고요. 여기서 좀 더 커지면 그 다음이 생명중심주의지.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범위가 생명 공동체 및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생명 공동체이지만 생명은 아닌 거 뭐가 있어? 여기에 들어갈 것들: 대지, 물, 뭐 공기, 생태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 공동체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범위가 생명인데 생명 안에서 그 다음의 범위가 동물이죠. 자, 그러면 동물은 아니지만 생명인 거 여기 들어갈 거 뭐가 있지?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동물은 아니지만 생명인 것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 범주가 동물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동물들 들어가면 되겠고, 가장 작은 범주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표시를 좀 해봅시다. 가장 도덕적으로 협소한 범위를 고려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범위가 어디야? 오직 인간뿐이야.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동물중심주의가 고려하는 범위는 어디지? 인간을 포함한 동물까지야. 자, 그럼 그 다음 생명중심주의에서 고려하는 범위는 어디야? 인간 그리고 동물까지 다 포함한 이 범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중심주의에서 고려하는 범위는 인간, 동물, 생명을 모두 포함한, 돼지까지 포함한 생명 공동체 전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사상과 엮은 문제로 나왔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생태중심주의의 레오폴드, 생명중심주의의 테일러, 그리고 뭐 동물중심주의의 싱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싱어는 쾌고 감수성을 가진 유정적 존재는 전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말했지. 자, 그러면 유정적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여기서 유정적 존재가 어디야? 이제 동물을 다 유정적 존재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유정적 존재이죠. 그럼 여기에서 싱어는 당연히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이고, 테일러 역시. 자, 테일러 생명중심주의 오렌지색 겹쳐져 있죠. 테일러도 동의할 것이고, 레오폴드 전체 다 해당하지. 색칠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유정적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협소한 범위를 고려하는 싱어가 고려하는 것은 세 사람 전체의 공통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명중심주의가 고려하는 범위들은 당연히 생태중심주의는 당연히 포함하고요. 동물중심주의가 포함하는 그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당연히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전부 다 겹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범주를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래요.